근데 좋은 피는요 정말 좋죠. 근데 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양쪽 보면요 무슨 차이 같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네, 혈액에 달려있다. 네,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좋은 피와 또 어떤 피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 혈액을 관찰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했어요. 1년이면 뭐 거의 한 400~500명 이상, 어느 세미나에 가면 거기 한 100명, 200명 어떨 때는 뭐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혈액을 관찰한 제가 같이 이렇게 본 그 개수를 보니까 셀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요. 셀 수 없고 그 중에 뭐 3분의 2 정도는 그냥 다 날려 먹었는데도 엄청 많아요. 보면서 이제 저만의 관찰한 어떠한 느낌, 그리고 이런 피는 정말 이런 피 갖고 있으면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피도 이제 느껴지고, 이런 피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런 피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가 정확한 어떤 기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느낌은 거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좋은 피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네, 직접 찍은 겁니다. 네. 좋은 피. 네. 자, 이렇게 나쁜 피와 좋은 피. 근데 좋은 피는요 정말 좋죠. 근데 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양쪽 보면요 무슨 차이 같아요? 네, 하나하나 떨어져 있고, 물론 약간 이렇게 붙어 있다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그 양에 따라서 밀도가 높아지면은 붙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여기에 배를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혈액을 한 방울 더 올려놓으면 밀도에 의해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간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좋은 피인지 나쁜 피인지. 저거 있죠, 저쪽 거. 밀도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저렇게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밀도를 한 방울이 아니라 세 방울을 놓고 딱 하면은 이런 좋은 피도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정하고 하는 거예요, 항상. 네, 어디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만큼 넣고 진짜 딱 놓으면은 혈액이 거의 듬성듬성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양에 놓으면 묽은 피들 있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섞인 피라고 할까요? 아니면 혈액이 묽은 피가 있어요. 묽은 피, 연한 피들. 그 피는요 피가 뭐 저기에 몇 개 없어요. 한 방울이 있어도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분으로 퍼지고 피라고 하는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저는 웬만하면 밀도를 같이 보려고 노력한 부분이고, 가끔 실수로 밀도가 높게 보면 혈액이 보이지 않아요. 막 저거보다 더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피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혈액 안에 지방이 별로 없고 세균이 없고, 뭐 세균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몸에. 그러나 비교적 세균이 적고, 그 다음에 모양이 아주 동그라내야 돼요, 혈액의 모양이. 근데 혈액의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면 혈액의 생명력이 줄어들거나 산화됐을 때 그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쪽 보면은 백혈구도 아주 작고 지방같이 추정되는 저 큰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살이 좀 찌신 분들은요 지방이 많아요. 확실히 많고. 근데 마른 사람도 지방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체지방이라고 하죠.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백혈구고요. 이거는 최근에 얼마 전에 퇴소하신 분 건데요. 이제 지금 검정 것들이 이제 역시 지방들과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찌꺼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혈액이 깨끗한 사람과 혈액이 더러운 사람, 기분 나쁘시 몰라도 혈액이 더러운 사람 차이가 엄청나요.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혈액 안에서 음식물이 혈구가 되면서 혈구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검정 모양으로 활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초정밀 기계로 보면요 저희 거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한 200~30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데 몇 천만 원짜리를 보면 어떤 것들은 기생충도 보는 것도 있어요. 초미세 기생충.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잡아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혈구들이 그 딱 잡아먹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분간은 안 가시겠지만 지금 검정 것들 중에 작은 것들이 이제 세균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세균이 많으면 뭐 어떤 몸이 지금 어떤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백혈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혈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혈액이 너무 많아서 백혈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혈액을 보면 항상 백혈구가 이렇게 찢어져 있거나, 백혈구가 찢어졌다는 표현은 뭐냐면 터졌어요. 이렇게 팍 불어나가지고 형체가 이렇게 생기고, 혹은 또 백혈구가 많아져 있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부족하니까 지원을 막 하겠죠. 자, 이것은요, 저 위쪽도 지방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중간에 혈액을 보면 모양이 좀 이상하죠. 맞죠? 우리 처음에 봤던 좋은 혈액 기억나세요? 지금요?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한 혈액, 그것과 좀 다르죠? 네, 그렇게 혈액이 도깨비 뿔처럼 난 이 혈액을 이제 산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맞냐면요, 우선은 그 혈액을 받아서 보는 그 슬라이드 위에 그 놓잖아요. 네모난 거, 그 유리를 올려놓죠, 혈액을. 그리고 손으로 세게 누르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혈액을 제가 이렇게 놓을 때 충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높이를 제가 항상 일정하게 놓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옆에서 보시면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좀 더 높이 올리면 다 깨질 수도 있어요. 되게 민감하거든요. 민감한데 최대한 가까이서 올려놓는데, 가까이서 올려놓을 때 그 공기와 그 층이 딱 이제 닿잖아요. 그럼 얘들이 또 안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올릴 때 되게 힘든데, 이게 세게 눌렀을 때 혈액이 깨진다, 이 말은 뭐냐면 혈액이 산화된다는 거거든요. 망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체 안에서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스럽게 탁 놨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이분의 몸의 상태에는 지금 몸이 산화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리고 어떤 혈액은요, 몸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외부에 나오면 몇 초, 10초, 20초, 30초 안에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는 혈액이 있어요. 근데 그 안 좋아진 양상이 이렇게 되는 양상과 굳는 이렇게 혈전이 생기는 양상이 있어요. 네, 그 피는 우리 몸은요, 최대한 붙지 않게 노력하다가 나왔을 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몸이 한번 이제 병이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팍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피는 이 백혈구가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백혈구에 지금 보면 백혈구의 상태가 척에서 며칠 지나면은, 하루 이틀 몇 시간씩 지나면은 팍 망가져요. 근데 이때에 백혈구를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설탕 먹는 거예요. 설탕 먹기 시작하면 먹은 그 시간부터 백혈구가 망가져 버려요. 백혈구가. 그래서 설탕이 면역에 최고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설탕은요, 최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카제인 성분,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우유와 함께 설탕을 먹으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받아요. 이런 혈액도 있어요. 이거는 거의 엽전 꾸러미 같죠? 네, 엽전 꾸러미 옆으로 아예 세워져서, 이거를 혈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뇌에 가면요 그냥 쓰러지시는 거예요. 네, 뇌에 가면 뇌가 막히는 거예요. 심장에 가면 동맥경화로 쓰러질 수, 동맥경화로 의해서 혈전이 팍 생겨서 혈액이 공급 못 받으면 그냥 쓰러지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것도 산화된 거. 이 산화된 것이 주로 나타난 사람들을 유심히 봤더니 첫 번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세요. 조현병, 그다음 우울증, 그다음에 뭐 간질, 신경 어떤 이상, 그리고 또 두 번째, 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토피에도 아토피 10명 중에 한 7분은 이런 피가 나타나요. 이시하라 유무 박사가 이제 쓴 책도 많고 많은 그 이야기를 했죠. 체온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이 늙는 이유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네, 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늙는다고요? 혈액의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른 강의할 때 한 게 있었어요. 쥐를 실험하는데 그 혈액의 단백질을 이제 젊은 쥐에게, 늙은 쥐를 그 단백질 젊은 쥐에게 넣어줬는데 혈액을, 젊은 쥐가 갑자기 늙게 됐어요. 자,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 및 순환계가 혈관의 노화를 만든다. 즉 혈관이 노화되면 혈액도 노화되고, 그러면 바로 오는 것이 인체 노화가 이어진다. 우리가 빨리 늙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서 혈관에 나이가 있고 혈액에 나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1분이면 검사할 수 있어요. 1분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는 뭐 30 몇 살인데 몸 그 혈액의 나이는 벌써 50대, 60대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고프다는 거, 혈액이 음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혈액이 쉬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 4리터, 5리터, 6리터밖에 되지 않은 그 혈액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혈액의 오염은 질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질병을 크게 만드는데,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비만을 초래하는 혈액들이 있어요. 거의 패스트푸드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과식이라든지 이런 오염된 혈액들이 당뇨와 고혈압을 첫 번째로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대사증후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병이든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뇨, 고혈압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질병의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나 당뇨를 치료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네. 사람들이 암 따로 당뇨 따로 치료해야 되나 하지만 사실은 식후 혈당 피크를 계산해서 보면 똑같습니다. 당뇨나 암이나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비만을 초래했던 혹은 또 오염된 혈액이 혈관에 직접 침투하면요, 혈관이 오염되면서 바로 오는 것이 치매나 뇌종양이에요. 지금 혈액 한 방울 아니면 혈액 100cc까지 다양하게 혈액을 적게 채취해서 많이 채취한 양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병이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혈관이 오염되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즉 치매는 피가 더러졌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치매는. 그리고 각 장기에 암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부절제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뉴스타트 중에 하나 있어요. 그거 반대예요. 모든 병의 원인은 부절제라고요. 네, 모든 병의 원인은 부절제.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많이 먹어야 되고 암에 걸리면 실컷 먹어야 되고 암에 걸리면 영양 보충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암 환자는 죽지 않을 만큼 드셔야 된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